여러분, 원전에 대한 조작, 그리고 4대강에 대한 조작,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대한민국의 국정을 완전히 유린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고 또 그 조작된 서류가 나라 예산을, 그것도 혈세잖아요. 혈세를 그만큼 축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보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월성 1호기에 대한 조사 과정에 검찰 공소장입니다. 그 검찰 공소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월성 원전 이용률을 근거도 없이 내린 뒤 55.9% 조정됐습니다 라는 문자를 공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월성 원전 이용률을 근거도 없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성 평가가 뚝 떨어지겠죠. 월성 원전 이용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뚝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이용률을 근거도 없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55.9%까지 조정됐다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문자를 주고받았다. 한수원 책임자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삼덕회계법인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변경 내역이라는 내용으로 한국경제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이거를 보면 원전 이용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전 이용률. 1차 평가에서는요 84.9였습니다. 84.9%. 2차 평가는 갑자기 7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3차 평가는요 60.04%로 떨어져요. 바로 이 60.04%로 떨어졌다는 이것이 55.9%로 튜닝됐다, 조정됐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전 이용률이 이렇게까지 지 멋대로 변할 수 있을까요? 1차, 2차, 3차 평가 때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예요. 전력 판매 단가가 좀 변한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전이 노후화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서 전력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덕회계법인에서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63.11%가 처음에 킬로와트 시당 들어간다. 퍼센트가 아니고 원입니다. 63.11원이 들어간다. 이것이 2차 평가에서는요. 판매 단가가 또 떨어집니다. 60.76%로 76원으로 떨어집니다. 3차 평가엔 또 떨어집니다. 51.52원으로.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잘 돌아가는 원전의 판매 단가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거예요. 노후 원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63.11원에서 51.52원까지 이렇게 쭉쭉 빠질까요? 1, 2, 3차 평가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는요. 손익분기점 이용률 보세요. 참 이게 웃깁니다. 1차에는요. 쉽게 말하면 20에서 30%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런데 2차에는요. 39%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리고 3차에는요. 55.9%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손익분기점이 55.9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이것도 튜닝이죠. 이것도 조정입니다. 이것도 조정.
예, 원전 이용률을 60.04%로 줄인 것도 그렇고요. 손익분기점을 예, 원전 이용률이 더 커질 때 55.9%가 될 때까지 조정한 것도 그렇고요. 이게 조작이라는 거, 이게 조작. 이게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경제성 평가가 3,427억 원에서 2차 평가에는 1,704억 원, 그리고 3차 평가에는 224억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224억 원이면 여러분, 예, 월성 1호기의 원전은 가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인력, 시설 이런 걸 생각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폐기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작했다는 거예요. 조작. 조작 말입니다. 이런 조작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결국 아주 크게 단죄를 해야 됩니다. 삼덕회계법인에서 이런 조작을 했다면 삼덕회계법인은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물어서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입니다. 이게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념에 의해서 경제성까지 조작해서 원전까지 폐기시키면 우리 세금은 어디에서 이게 보충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충받을 데가 없어요. 권력자들이 이렇게 자기적으로 심지어 조작까지 했다면 이것은 농단입니다. 농단이라도 심각한 농단이에요. 그런데 이런 농단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너무 더뎌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4대 보호 보세요. 4대 보호. 4대강 보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종보는요, 예, 사업비는 1287억 원이 들어갔는데 해체에 114억 원이 들어가서 해체했습니다. 축산보도 해체했어요. 1540억 원이 들어간 것을 해체를 250억 원을 들여서 해체했습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했는데 2136억 원이 들어간 것을 452억으로 해체했습니다. 백제보는 해체하지는 않았지만 상시 개방을 했고요. 승천보도 해체하지 않았지만 3,130억 원이 들어갔는데 상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체, 부분 해체, 상시 개방을 했던 그 근거가 이것도 조작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수질을 평가할 때 COD라고 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만 근거로 사용하지가 않는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쩌면요, 편향된 지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11년부터 말입니다. 이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만 가지고 이게 뭐 수질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것은 이게 오차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점을 가져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했습니다. 평가 지표에서 제외했어요. 그런데 4대강 수질을 조사할 때 이 COD를 가지고 중심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할 때는 BOD로 하거든요. BOD. BOD는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여기에 TP라고 하는 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TN이라고 하는 질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진 다음에 수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COD는 실제 수질을 결정하는 지표가 아예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이 COD를 가지고 수질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평가 지표에서도 제외된 것을 가지고 지금 4대강의 수질을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도 웃기죠. 게다가 이 수질을 조사하는 기관도 말입니다. 4대강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지만 이거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거 환경부로 몰아줬어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내에 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이 위원회에 말입니다. 7명의 공무원과 민간위원 8명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민간위원 8명 중에는요, 7명이
4대강 반대 활동가나 혹은 반대 저서 논문을 쓴 그런 사람들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민간위원회도 만들려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간사 자리는 4자리가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했습니다. 이게 농단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농단이 아니고. 아니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넣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결국 당연하게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당연하게. 예, 결국 말입니다. COD라는 이게 수질 지표에서 제외된 지표를 사용했다는 점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BOD를 사용하거든요. 이미 BOD 지표가 나와 있고 여기에 TN이나 혹은 TP 총 인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인이 있잖아요. 인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질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TN이니까 이런 걸 따져갖고 하는데 이것은 뭐 인위적으로 또 자기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짝짝꿍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국정농단이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예,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탈원전이라는 게 전 세계 1등 산업인데 그 1등 산업을 고사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 4대강 실제로 말입니다. 공주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농민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가뭄만 되면 4대보 물을 떠서 실제 농작물을 길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을 다 흘러보내고 해체시켜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가뭄에 대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까지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요. 월성 1호기 평가할 때도 또 4대강 보 해체를 할 때 수질 평가할 때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저도 반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때 뭐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프로파간다 선전용 광고를 했나 하면요. 완전 마피아들이 난리다. 4대강 적폐 세력들이 준동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치열한 게 아니죠. 저열하죠. 비겁한 그런 여론전을까지 펼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전이 1차, 2차, 3차 업체, 협력업체들까지 지금 고사화돼 가고 있고요. 이제 와서 조금 달라진다고 하지만 탈원전으로 이거 회복하려고 하면 적어도 5년, 많게는 10년까지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예, 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은요 여러분 아주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일벌백계. 예, 그 어느 때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요.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친 주모자들 다 찾아내야 돼요. 철저하게 단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마음대로 농단을 부렸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가 훨씬 더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심했다.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보면 프로파간다 저열한 비겁한 저질적인 그런 프로파간다가 판을 쳤거든요. 지금은요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요. 이게 사실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일까지 저는 벌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렇게 큰 인기를 못 얻고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기다릴 겁니다. 당연히 기다릴 거고요.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자유와 정의가 그리고 공정이 판치는 그런 멋진 세계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지만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이쯤 되면 국정농단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가려서 조사해야 됩니다. 특히 조작 사건은요. 절대로 이게 가만두면 안 됩니다.
발본색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발본색원이라는 그 단어가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나라를 멍들게 만든 게 문재인 정부인데 아직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곳곳에 남아 있다는 거, 이것도 참 구슬픈 이야기예요. 아마 제가 오늘 또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뭐 노딱 당연히 붙겠죠.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아직도 문재인 정부거든요. 그러니 노딱 붙는 거야 각오하고 하는 거지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 지울 수가 없네요. 저는 나라가 변하려면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 하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